안녕하세요. 김스피싱의 김선장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와일드피싱 시리즈 1편 청상아리 잡기입니다. 플로리다의 블랙팁 피싱 차터 회사의 자료를 활용하겠습니다. 지난번 동해 왕돌초의 청상아리 파이팅 장면이 올라간 이후에 주변 지인분들이 그 청상아리 낚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일부 지인분들이 다시 출조하거나 그러면 나도 한번 가서 한번 시도해보겠다, 관계된 자료들을 좀 더 봤으면 좋겠다 말씀들을 하셨어요. 혹시 보시고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영상 2편을 올려드립니다. 물론 영상 속에 나오는 두 상황이 지난번 왕돌초와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멤버들이 모여서 낚시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참치떼를 만나서 신나게 두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상황은 우리나라 왕돌초에 방어부실이 낚시를 갔다가 우연히 상어를 만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낚시하다 우연히 만난 상어가 일반 상어도 아니고 빠르다는 그 마코 상어라는 거 알고 마음이 다들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채비를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원줄이 아니라 목줄이에요. 목줄이 약 한 200파운드 이상, 거의 300파운드에 가까운 엄청난 빨랫줄 같은 목줄로 채비를 묶고 있어요. 분명히 과한 채비인 듯 합니다만 미처 준비가 안 된 갑작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급히 서두르는 거죠. 그리고 방금 전에 잡은 7, 8kg 정도 돼 보이는 블랙핀 투나, 신선한 블랙핀 투나를 미끼로 던져 넣습니다. 간단하게 릴의 스펙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0W라고 하는 것은 모델 남바인데, 이 모델 남바 80W는 상당히 큰 릴입니다. 마린을 잡을 수 있는 릴이에요. 그리고 내부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기아 시스템, 즉 투기아 시스템이에요. 고속기와 저속기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릴을 여기서 투입하게 되는 거는 배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투입하는 거죠. 우선 급한 대로 사용하는데, 보통 트롤링 릴의 핵심은 뭐냐면 힘도 힘이지만 사실은 권사량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린을 치려고 그러면 80에서 100파운드 정도의 모노라인을 1kg씩 감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작은 릴 가지고 택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여하간 우리나라 동해안이든 남해안이든 지깅이나 파핑 도중에 만약 청상아리를 만난다 하면은 쇼크 리더만 100파운드 이상으로 조금 더 안전하게 갖고 가면 되고, 바늘은 버티칼용 큰 사이즈면 됩니다. 뒷줄만 충분히 받쳐주면 얼마든지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만약에 상대가 마코 샤크, 즉 청상아리, 점프를 엄청나게 해댄 놈이라고 그러면 그때는 운도 좀 따라줘야 합니다. 주인공이 싸우면서 뒤를 돌아보고 얘기를 하자 옆에 있는 사람이 얼른 정면으로 몸을 틀어주죠. 왜? 몸 전체의 하네스가 같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한눈 팔다가 고기가 땅 차고 나가는 순간 그냥 사람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른 정신 차려 정면으로 무조건 시선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빅게임 피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내 낚싯대 방향으로 정면으로 시선을 주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상어의 특성이 또 나타나죠. 배전으로 붙기도 하고 멀리 가기도 하고, 마치 자기 입에 뭐가 걸려 있어도 개의치 않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움직여요. 그때 사람들이 이래요. 아, 야, 얘가 좀 힘이 빠진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쉽게 힘이 빠진 애들이 아니에요. 바로 그 점이 상어 낚시에서 항상 실패를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붙었으니까 야, 대충 된 것 같아. 그리고 갸프 들이대죠. 그 순간 치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일단은 큰 고기랑 싸울 때는 먼저 몸의 자세를 낮춰서 내 몸이 가장 안전한 자세에서 싸울 수 있도록 하고, 드랙을 절대 맥시멈에 걸면 안 됩니다. 만약에 맥시멈을 걸어서 락이 걸리면 빨려 들어갑니다. You can catch the fast fish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친구도 청상아리가 얼마나 빠른 고기라는 걸 잘 알고 이미 마음의 대처를 하고 있는 거죠. 싸움이 이제 중반전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릴을 감으면서도 다른 손 하나로는 드랙의 강약 조절을 미세 조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사시 만약에 강하게 조였다, 동시에 고기는 치고 나갔다, 그럼 라인은 순식간에 터져 나가거든요. 싸울 때 순간순간 느슨해지면 고속기아로 빨리 감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팽팽한 상태가 이어질 때는 얼른 기아 전환을 해서 로우 기아로 감아줘야 되는 거죠. 로우 기아로 전환이 안 되면 감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그 기아
변환 스위치는 그 핸들 노브 위쪽에 버튼, 사진에 나와 있듯이 그 위치에 버튼 스위치가 장착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대형 릴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깅 파킹에서 흔히 쓰는 스피닝 릴 같은 경우는 18,000번 정도, 일반 지깅용 베이트 릴 정도는 5번이 약간 작을 수 있지만 6번 정도, 즉 권사량 P라인 미니멈 5호가 약 한 400-500m 정도만 받쳐준다면 언제든지 싸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니멈 조건보다는 라인 호수가 한 호수 정도씩은 좀 높은 수치로 싸우면서 좀 더 마음 편하게 여유있게 싸울 수 있게, 또 권사량도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은 싸움을 하는 동안 쫓기지 않고 충분히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주인공이 얘기하길 야 이거 한 500파운드 정도 했는데? 라고 하지만 카메라 현상으로 볼 땐 제가 약 한 200kg는 안 되고요. 한 107, 80kg 정도 돼 보입니다. 역시 몬스터는 분명히 몬스터 맞습니다. 진짜 마린을 잡을 때나 쓰는 80W 릴 3.2kg짜리입니다. 저렇게 큽니다. 릴이. 솔직히 저 릴은 저렇게 손으로 들고 쓰는 릴은 아니에요. 브라켓에 딱 걸어서 파이팅 체어에 딱 걸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릴이거든요. 순식간에 상황이 벌어지니까 옆에 눈에 보이는 헤비테크를 먼저 사용을 해버린 거예요. 참 대단하죠. 저렇게 큰 녀석도 옆에 또 다른 상어로부터 공격을 받은 흔적이 있어요. 자, 학계 자료를 보면은 마코 샤크는 최대 500kg 이상까지도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릴리지를 위해서 바늘을 제거하려고 하는 중에 목줄을 잡고 있던 선수가 요동치는 상어의 힘에 끌려가 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 잘못하면 진짜 손목 날아갑니다. 바늘을 빼기 위해서나 또는 갸프로 대주기 위해서 목줄을 잡고 배전으로 고기를 리드할 때 반드시 두껍고 강한 장갑을 껴야 되고요. 고기가 완전히 안전한 상태가 됐다라고 하기 전까지 긴장을 놓치면 바로 사고가 납니다. 이 점 아주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상어는 릴리즈된 상태로 영상은 끝나고요. 앞선 자료가 낚시를 하다가 느닷없이 만난 상어와 싸우는 장면이라면 이번 장면은 의도적으로 준비를 해서 마코 샤크, 청상아리를 잡으러 가는 상황이에요.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호주에서 상어 토너먼트에서 입상을 한 프로페셔널한 플레이어예요. 릴은 트롤링용 약 30W 정도의 중급형, 원줄 P 80파운드에 쇼크 리더도 똑같은 모노 80입니다. 그리고 쇼크 목줄 뒤에 최종적으로 와이어 약 200파운드 정도로 보이는 목줄을 하나 더 걸었네요. 상어가 먹이 사냥을 할 때 가장 즐겨서 다니는 2-3m 수면 아래에 채비를 띄우고 동시에 입질이 왔을 때 입질의 신호를 즉각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 풍선을 달아주게 돼요. 서양 사람들이 이건 이제 발론 피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발론 피싱을 할 때는 대부분 말린 또는 대형 참치 이런 대형 어종을 겨냥할 때 이런 채비를 쓰기도 합니다. 독선이 아닌 경우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독선으로 나가서 팀 동료들이 전부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런 채비를 하나 정도는 멀리 띄워두는 거예요. 띄워두고 자기는 자기 개인 낚시를 즐기는 거죠. 그 개인 낚시를 즐기면서도 이 풍선 자체가 눈에 워낙 잘 포착이 되니까 입질이 오는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 낚시하면서 큰 상어를 노릴 수가 있는 거예요. Seals on these white anvil. Oh, look at the size of them! 자, 몬스터를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개인 낚시를 하는 거예요. 물론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큰 고기보다는 이런 잔잔한 고기가 또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거죠. That's 40 centimeters plus. 45. Squid. Oh wow. Yeah, even better. You want to get him, you don't want to miss him. Don't want to miss him. Hold on. And that is an arrow squid. And why is it called an arrow squid? Because look at the shape, it's an arrow. Sitting on it. He's just swimming with it, isn't he? 보셨습니까? 파란 풍선이 사라졌습니다. 미끼를 물고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이제 마코가 왔을까요? Yeah, I'm gonna go for it. I need to get this gaff out the way, Tom. We're on. 저희도 큰 고기를 잡는 빅게임 피싱을 할 때 똑같습니다만은 의도해서 만든 채비를 자기가 잡고 싶어하는 고기가 덤벼서 입질했을 때 입질하는 순간 이미 성공했다.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게다가 녀석의 중량까지도 파악을 하게 되죠. 말로는 표현하기 참 힘든 그런 게 있어요. 파이팅을 하는 동안 그 사람의 눈동자, 그 사람의 몸놀림 보면은 금방 압니다. 자기 장비의 한계를 이미 알고서 싸우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전혀 흔들리질 않아요. 모든 움직임이 아주 자신만만하고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자기 장비의 한계를 모르고 무조건 싸울 때는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어설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몸동작에서는 너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장비, 지금 이 장비로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내 마음대로 요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좀 보이죠. 전혀 당황하지 않잖아요. 첫 번째 영상에서 낚시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정한 빅게임 매니아인 거죠. This fish isn't green, eh? 큰 고기와 싸울 때는 큰 배가 발판이 안정감이 있어서 싸우기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또 작고 빠른 스피드보트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쫓아다니면서 고기와 나 사이의 간극을 조절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뒷줄에 여유량도 충분히 자기가 확보할 수가 있고 마음의 동요도 없이 계속 지구전을 하기가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일부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 오히려 빠른 배들을 선호하는 거죠. Bait, Tom. One bait. Okay, attack to the right. 이 싸우는 영상을 보면서 약간 의아해하실 부분이 있죠. 아니 고기가 히트돼서 지금 한참 싸우고 있는데 왜 배를 자꾸 이동을 하지? 그러나 마린이나 도세치 또 킹 매커럴이나 굉장히 빠른 고기를 상대로 빅게임 피싱을 할 때는요 배는 항상 최소 1, 2노트로 끌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순식간에 고기가 내 쪽으로 왔을 때 유격이 생겨요. 그 순간 모든 게 끝장나는 거거든요. 따라서 배로 계속 끌어주면서 라인의 텐션을, 긴장감을 최고조에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빅게임 피싱은 선장과의 호흡이 얼마나 중요하다. 만약에 거기서 선장과 조금이라도 호흡이 안 맞으면 절대 좋은 결과를 못 냅니다. 선장의 역할이 항상 5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잡아냈습니다. 자, 상어 같은 경우는요 바로 배 위에 올린다는 게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배 위에 랜딩을 시키기 전에 완전히 기절을 시켜줘야 돼요. 좀 잔인한 장면이긴 하지만 저런 식으로 정수리를 가격을 하게 되면 애들이 그 상태에서 기절을 하거든요. 쇼크 상태가 되고 완벽하게 안전장치가 걸렸다라고 해제가 되면 그때 이제 배 위에 랜딩을 하는 거죠. 촬영지인 호주에서 상어 낚시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난번 우리 회원님이 동해 왕돌추에서 만난 청상아리는 정말 귀한 상어였던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보면서 그때 그 상어가 끝까지 좋은 결과를 내서 랜딩하는 그런 모습까지 영상으로 만들어졌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특히 지금 영상에, 이 본 영상에 보이는 이 정도 사이즈가 그때 회원님께서 왕돌추에서 만난 상어하고 비슷하던가 오히려 왕돌추 상어가 좀 더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료는 호주의 유명 유튜브 채널 유피쉬의 자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자료도 슈퍼피쉬 와일드 피싱 2편 바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번거롭더라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